혹시 여러분은 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습니까? 왜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은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6만 번의 생각을 처리하면서 말입니다. 6만 번이면 1분마다 약 42개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6만 번의 생각 중 무려 90%가 어제와 똑같은 반복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매일 5만 4천 번이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이 같은 곡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복된 생각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뇌가 매일 되풀이하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생각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런 현실을 찾아내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야, 오늘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의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계발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증명한 최첨단 뇌과학과 양자물리학의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 7일 만에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만성질환이 호전되었으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실험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아, 피곤해.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바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신경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컴퓨터처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존의 사고 패턴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서 훨씬 쉽고 빠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MIT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신경회로는 점점 더 두껍고 강해집니다.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헤베 법칙이라고 하는데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똑같은 생각에서 똑같은 감정이 나오고 똑같은 감정에서 똑같은 행동이 나오며 똑같은 행동에서 똑같은 경험이 나오고 똑같은 경험에서 다시 똑같은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인생은 항상 똑같을까? 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뇌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에 겪었던 실패나 상처를 떠올릴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기억으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과거의 감정 상태에 중독된 것입니다. 실제로 fMRI 뇌 촬영 결과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가진 신경가소성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재구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떻게 뇌의 물리적 변화로 이어질까요?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에서는 즉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화학공장 같은 곳으로 생각에 따라 적절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즉, 감정은 생각의 화학적 부산물인 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몸 전체의 화학적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화학물질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캔디스 퍼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세포 표면에는 특정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같은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세포가 더 많은 수용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한다면 세포들은 코르티솔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몸 자체가 그 감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면 세포들을 행복 호르몬에 중독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8주간 감사 명상을 실시한 그룹을 관찰한 결과 참가자들의 면역세포에서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23% 감소했고 항바이러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실제 물리적 에너지 주파수를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최첨단 과학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각의 감정은 고유한 전자기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20년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의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감정들을 1부터 1000까지의 진동 주파수로 측정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 죄책감, 무력감 같은 감정은 20에서 50Hz의 매우 낮은 주파수를 보였고 사랑은 500Hz, 기쁨은 540Hz, 평화는 600Hz의 높은 주파수를 보였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증거는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는 30년간 심장의 전자기장을 연구해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뇌보다 60배 더 강력한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뇌보다 5000배 더 강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감사나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와 분노나 좌절을 느낄 때의 심장 리듬을 측정해 보니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감정일 때는 일정하고 조화로운 사인파 형태의 심장 일관성이 나타났고 부정적 감정일 때는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심장의 전자기장이 우리 몸 주변 2에서 4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위기나 기운이라고 부르는 것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러시아의 생물물리학자 알렉산드르 구르비치는 세포들이 초미세한 광자를 방출한다는 바이오포톤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프리츠 알베르트 포프 박사는 이를 더 발전시켜 건강한 세포는 일정한 주파수의 빛을 방출하지만 병든 세포는 혼란스러운 주파수를 방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의 공명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증폭시킵니다. 음향학에서 같은 주파수의 음파끼리 공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높은 주파수의 감정 상태에 있으면 같은 높은 주파수의 사람, 상황, 기회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서로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며 각각의 주파수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파는 뉴런들이 동시에 발화할 때 생성되는 전기적 활동으로 EEG 장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타파는 13에서 30Hz 범위의 뇌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어있을 때의 뇌파로 논리적 사고, 분석, 문제 해결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베타파 상태에서는 기존의 신경회로와 학습된 패턴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이미 만들어진 길만 걷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알파파는 8에서 12Hz 범위의 편안한 각성 상태의 뇌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알파파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평소보다 41% 향상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세타파는 4에서 7Hz 범위의 더욱 깊은 의식 상태입니다. UCLA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세타파 상태에서는 해마의 활동이 활발해져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기존 기억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치료나 깊은 학습이 일어나는 뇌파 대역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델타파입니다. 이는 0.5에서 3Hz 범위의 뇌파로 주로 깊은 잠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도 델타파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40년 이상 명상을 수행한 승려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델타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하이퍼감마파의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감마파인 30에서 100Hz를 넘어서는 100에서 200Hz의 초고주파 뇌파인데 이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상 워크숍 참가자들 중 일부에서 이 하이퍼감마파가 관찰되었고 이들은 신체적 치유, 직관력 증가, 초자연적 경험 등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세타파와 델타파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감소하는 일시적 전전두엽 저활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기존의 자아 개념과 현실, 인식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 연구팀은 8주간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MRI로 확인했습니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 캐치하기 게임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메타인지 게임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이 시간마다 설정해두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처음엔 깜짝 놀랄 겁니다. 나 또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자신의 생각 패턴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먼저 그 습관을 인식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 10분 미래 여행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정신적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영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면 서로 이해하며 웃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핵심은 그 상황에서 느낄 감정까지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미리 성공을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상태 셀렉터를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선택하듯이 감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잠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로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버스가 늦어서 짜증날 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음악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감사 루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감사할 일 3가지,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한 것 2가지, 내 자신에 대해 감사한 점 1가지를 떠올리며 진짜로 감사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점심이 맛있었어. 건강한 몸이 있어서 고마워. 오늘도 최선을 다한 나 자신이 대견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감사는 가장 빠르게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5번째로 5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에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네라고 인정하고 다시 숨에 집중하면 됩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십시오. 이때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로 바뀌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하고 그중 90%가 어제와 똑같은 반복된 생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생각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메커니즘을 배웠습니다. 생각이 시상하부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 화학물질이 감정이 되며 감정이 측정 가능한 에너지 주파수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이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의 경험들을 끌어당긴다는 양자물리학의 공명 법칙까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뇌파의 변화를 통해 의식 상태를 바꾸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실제로 뇌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의 놀라운 힘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듯이 같은 생각으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먼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십시오. 하루 종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과거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씩 정신적 리허설 시간을 가지십시오. 원하는 하루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그때 느낄 감정까지 생생하게 경험해 보십시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몸 상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상할 때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 명상도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는 가장 높은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가 높아지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끌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배워보십시오.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외부 현실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처럼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 디스펜자 박사의 워크숍에 참가한 한 여성은 20년간 앓던 우울증을 단 7일 만에 극복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우울증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행복과 관련된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매일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명상한 결과 6개월 후
증상이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기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생각이 화학물질을 만들고 화학물질이 감정을 만들며 감정이 에너지 주파수를 만들어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구조까지 실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강화되려면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단 2달 조금 넘는 시간이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여러분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